교과서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함수 단원인가요? 함수 단원 중단원 점검하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들아 사실 쌤이 이거 한 번씩 녹화 다시 하고 있어. 마이크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 다시 풀고 있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 힘을 낼게. 또 푼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표준 문제부터 출발할게요. 5번 정역이 마이너스 2하고 6인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랑 g랑 똑같대요. f랑 g랑 똑같으려면은 정역, 공역 똑같고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즉 x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f 마이너스 2랑 f가 아니라 g 마이너스 2가 똑같아야 되죠. 그럼 f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좌변 2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즉 첫 번째 식 나오고요. 이번에는 6을 대입하면은 F6과 G6이 똑같아야 돼요. F6은 6 절대값이니까 그냥 6, G6은 6A 플러스 B인가요? 땡땡땡 2번. 1번과 2번을 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A.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고요. B는 3 나오겠네요. 이해했냐? 넘어가겠습니다. 6번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를 구하래요. 1번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선 x 양변에 씌워봐. 그럼 f hx는 gx가 되겠죠. 아 요거 좌변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복습. f 합성 hx는 요 x가 뒤에서부터 가야 된다 했어. 따라서 hx 만나고 그 다음에 f를 만나야 되니까 fhx가 된다고. 그럼 좌변 fhx는요. 여기 f에서 x자리 대신에 hx가 들어간 거니까 요 문제 좌변에 지금 여기에 hx가 들어간 거잖아. 우변의 x자리에도 hx를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5hx 플러스 1이고 gx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주어져 있죠. 1 이항시켜 5h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고요. 양변 3으로 나누니까 hx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요. h 합성 f니까 h의 fx는 gx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거야.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hx가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hx를 ax 플러스 b라고 놔두세요. 그 다음에 요 좌변 우변 각각 개수 비교해 주는 거야. hfx는 요 x자리 대신에 fx가 쏙 들어갔으니까 우변에도 fx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afx 플러스 b고요.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겠네. 우변. 근데 fx가 문제에서 또 주어져 있죠. 5x 플러스 1이라고. 따라서 a에 5 곱하기 5x 플러스 1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다. 아 여기 b가 아니고 6인데 미안해요. 6이다. 전개하면은 5ax 플러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므로 개수는 개수끼리 똑같아야 돼. 5a가 마이너스 3이므로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b는 a 값 방금 구했네.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b가 6이므로 b는 5분의 3 이항시키니까 5분의 33이다. 따라서 hx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3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얘보다 조금 더 어떻게 이쁘게 풀어봅시다. fx잖아요. fx 자리에 그냥 5x 플러스 1 먼저 집어넣어버려. 얘가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란 거 아니야? 뭐 할 거냐면 5x 플러스 1을요. 쌤이 다른 문자 뭐 t라는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5x 플러스 1을 t로 바꾼 거예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 ht가 되고요. 우변에 원래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었는데 지금 5x 플러스 1을 t로 바꿨잖아. 그럼 더 이상 x라는 문자는 남아있으면 안 되고 t만 살아남아 있어야 돼. 우변도 마찬가지야. x라는 문자 대신에 t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야 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요 우리 아까 치환한 요 관계식에서 x를 t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면 5x는 t-1이고요. x는 5분의 1t 마이너스 5분의 1이잖아. 즉 x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대신.
왜? 더 이상 x라는 문자는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 대신에 5분의 1t 마이너스 5분의 1이 들어오고 원래 있던 상수항 6. 따라서 ht는요. 이거 마이너스 3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3t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6이니까 아이고 계속 똑같은 거 또 쓰는 느낌인데 5분의 33이다. hx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자 선택은 자유성을 지니잖아. t 대신에 그냥 x 집어넣어서 5분의 3x 아니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3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알아놓으면 좋겠죠. 7번 가겠습니다. fx, gx가 다음과 같을 때 복잡한데 이거 복잡하지 않아. 내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요 인버스가 분배되면서 어떻게 된다 했어? 순서가 뒤바뀐다 했어요. 원래 바깥쪽에 f 인버스 있었고요. 아니 f 있었고요. 요 안에 f 합성 g 인버스의 인버스는 어떻게 바뀌어? 그렇죠. g 인버스의 인버스가 앞으로 오니까 그냥 g가 앞으로 오고 f의 인버스가 뒤로 가더라. 요거에 3을 구하면 되는데 합성함수의 결합에서는 합성함수의 결합은 사실상 요 결합이 없는 거 괄호 풀어준 거 요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기억나니? 근데 어차피 요 뒤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사실상 f랑 f 인버스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이거 사라진다 했죠. 역함수와 자기 자신 합성하면은 사실상 소거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항등함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요. f 합성 g의 3, 즉 f g3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g3 값 여기서 바로 구해볼게요. g3은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5고요. 몇이냐? 마이너스 1이겠죠. 즉 g3이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하란 거고 다시 f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답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8번 가겠습니다. 8번. 요거는 좀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알아놔야 돼. 잘 봐. fx가 이렇게 위로 향하는 곡선이야. 뭐 무리함수 처럼 생기긴 했는데 뭐 모르겠죠. 그럼 잘 봐. fx에서 요 x축에 a부터 e까지 점을 표현했어. 그 다음에 y는 x 기준선이 있죠. 얘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요 점들의 y좌표를 다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y는 x 위에 있으면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으니까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a잖아요. 그럼 y좌표도 뭐다? a고 요 점의 x좌표가 b니까 y좌표 b, c, d가 된다. 2는 여기서의 교점이니까 뭐 이쯤에 2가 있겠죠. 2는 뭐 필요 없고 문제 풀 때. 그럼 잘 봐봐. 이제 1번 가겠습니다. 1번 f 합성 f의 d값 구하려.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갑시다. fd는 x값이 d일 때 y값 x값이 d일 때 그때 y값이니까 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즉 c가 되겠네. 요 c. 그럼 우리는 f 합성 f의 c값 구하라는 거고 다시 c에서의 함수값은 몇이냐? 또 그래프 따라가 봐. c, b를 지나니까 c에서의 함수값 b가 되고요. 마지막 fb만 구해주면 되겠죠. fb는 a가 되겠네요. 1번 답 a입니다. a. 그 다음에 2번 잘 해석해야 돼. f 인버스 b 봐보자. 얘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f 인버스 b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x가 있고 y가 있으면 원래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떤 수가 이제 b를 선택했을 거 아니야? f 인버스 b라는 거는 b에서 다시 x 원래 x 값이 뭐였을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f 인버스 b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 그래프에서 우리 아까 여기 x축에서 출발해가지고 함수를 따라서 y축에다가 딱 선택했잖아. 이걸 반대로 가는 거야. 뭔 말이냐면 y가 몇인 점에서 출발해? b인 점. y값이 b인 점에서 출발해서 반대로 x를 찾아가는 거니까 얘가 지나는 점을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x좌표를 찾으면 얘가 바로 f 인버스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c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지?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봤으면 y축에서 출발해서 그에 해당되는 x좌표를 말하면 돼요.
아니면 이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F 인버스 B를 K로 잡으세요. 그러면은 F로 다시 바꿔. FK는 B가 되겠네. 즉 함수값이 B가 나오는 X값을 찾으면 돼. 이게 그 말이죠. 함수값 Y값이 B가 나오는 X값이. 그래서 K가 C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프에서 바로 보라고. 함수값을 물어봤으면 X축에서 출발해서 Y값 대응시키고, 역함수 물어봤으면 Y값에서 출발해서 X를 대응시켜라. 그럼 3번 F 인버스 뭐야 지금? F 합성 F의 인버스 C인가요? 합성은 이렇게 분배 가능하니까 F 인버스 F 인버스. 어차피 순서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럼 따라서 F 인버스의 F 인버스 C 값 구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처리합시다. 요거 빨간색으로 해볼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찾는다고? Y에서 출발해서 C에서 출발해서 대응되는 점에 X좌표를 말하니까 뭐가 나오냐? 얘가 D가 나오네. 그럼 우리는 좀만 내리자. 우리는 F 인버스 D 값을 구하는 거. 다시 이번에 빨간색으로 D에서 출발해서 대응되는 점에 X좌표를 따라가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 답이 그래서 2입니다. 2. 넘어가겠습니다. 9번 발전 문제네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A, B의 순서쌍을 말하세요. 요거는 좌표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1, 2, 3 마이너스 2, 6. 그럼 얘들아 좀 대충 그리자. X가 1부터 3까지만 놓을 거야. 요 사이에서만 놓을 거야. 지금 정의역이 여기로 제한됐어. 나머지 부분 필요 없어. 공역은요 마이너스 2부터 6 뭐 좀 위에 있다 쳐볼까? 6 여기까지만 제한돼 있어. 그러면은 결국 그래프가 어디 영역 안에서 놀아야 되냐면 요 굵은색 점선 보여? 요 직사각형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어.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여기 지워도 상관없어. 지워 필요 없어. 너 가. 요 안에서만 놀아야 돼. 요 안에서 이제 1차 함수를 끌 건데 fx가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1대1 대응의 그래프 판정 어떻게 한다 했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만약에 ax 플러스 b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졌어. 요 안에서 뭐 적당히 이렇게 그려졌다 해봐. 얘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1대1 대응?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점이 한 개이긴 하죠. 근데 요 아래 y 가로선 그으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은 뭔 말이냐면 요 점 y는 1이라고 해볼까? y를 1을 선택하는 x값이 없다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으면은 y는 1을 선택하는 요 x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치역이어야 되니까 1대1 대응 치역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가로선을 다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기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가득 차야 돼. 가득. 끝에서부터 끝까지. 즉 몇 컴마 몇을 지나고 마이너스 아니죠.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몇 컴마 몇? 3, 6을 지나는 직선이 첫 번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F1은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즉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요. 두 번째 몇에서 3에서의 함수값 3a 플러스 b가 6이어야 된다. 두 개 연립하면은 암산해볼까? a가 암산이 안 된다 얘들아. 4 b가 마이너스 6인가요? 즉 첫 번째 순서상 4, 마이너스 6.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직선이 요렇게 가득 찰 수도 있지만 감소함수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요렇게 가득 찰 수도 있지 않냐? 즉 지나는 점이요 1, 6이 되고 얘는 반대로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F1 즉 A 플러스 B 값이 6이고 F3 3A 플러스 B가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요런 순서상도 존재한다. 그럼 이때 또 연립해봐. A가 마이너스 4고요. B가 10 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순서상은 마이너스 4,10. 따라서 답이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F합성 GX는 0의 해를 구하라고 했네요. 아 근데 복잡해. fx가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나눠져 있는데 또 gx가 절대값이 붙어있어. 너희 절대값 엄청 싫어하잖아.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f합성 gx는 결국 fgx가 0이 나오는 값인데 얘들아 이 gx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잖아. 얘를 그냥 뭐 라지 x로 봐봐. 그럼 결국엔 얘는요 f 라지 x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야 돼. 결국 요 fx의 x축과의 교점 구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x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얘 0이라고 놓고 방정식 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x값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니까 x가 몇일 때? 1 이상일 때는 x가 1 이상일 때는 fx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데 얘가 이제 몇이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오는 값 먼저 구해보게. x 몇이냐? 3 나오네. 두 번째 x가 몇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fx식이 아래 거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얘가 0 나오는 x값 찾아볼게. 그럼 원래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요. 아까 전제가 x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2가 탈락되고 마이너스 2가 선택받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다시 gx로 돌아야지. 우리는 fx는 0의 근이 아니라 사실상 요 x 자리에 지금 gx가 들어간 거잖아. gx. 요 x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3이랑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fx가 0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gx가 몇이 나오는? 3이 나오는 녀석하고 gx가 몇이 나오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gx가 3이다. g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x는 6. 따라서 x는 몇 또는 몇? 플러스 마이너스 6 두 개 나오고 이때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 x가 1.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따라서 해를 모두 구하면 작은 값도 쓸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6 총 4개가 나온다. 이해하셨나요? 네, 중단원 마무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